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원진입니다. 오늘은 자기인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기는 한데, 자기인식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나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되게 쉬워 보이죠? 그냥 나는 나다. 근데 이 자기인식이라는 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를 온전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나를 인식을 하지 못하면은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제 이것도 자기 인식하고 제가 봤을 때 일맥상통하는 말인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람을 사귀거나 다른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게 돼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얘는 어떤 순간에 어떤 행동을 보이고, 어떤 감정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봐요. 그래서 저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오래 사귀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런 공부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자기 인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도적인 삶, 그러니까 내가 통제하는 삶을 사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그 시작은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을 인지하는 데 있어요. 되게 추상적인 내용 같은데,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순간 우울해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무의식 중에 그냥 우울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슬럼프에 빠졌다는 표현을 하죠. 그냥 우울하고 아무것도 그냥 하기 싫고 매사에 뭐 의욕도 없고 기운도 빠지고 이래요. 근데 여기서 자기 인식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울함을 느끼고 있는 내 자신을 인지하고, 내가 왜 지금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느끼고 있을까? 그래서 내 감정을 그 순간에 인지하고 생각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자기 인식은 반이 끝났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화를 낼 때 어떤 순간 화가 나요. 근데 우리가 화를 내는 그 순간에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그거를 판단할 여유가 안 되거든요. 시간도 안 되고. 근데 화를 내는 거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 이전에 어떤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이 쌓여서 이게 분출되지 못한 채로 응집돼 있다가 그 순간에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여기서 그 화를 터뜨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만약에 내가 나 스스로를 인지하고 내가 그 느꼈던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그 순간순간 그걸 인지하고 내가 이 원인 파악을 한다면은 그럴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순간에도 내가 지금 이 화나는 감정을 내가 도대체 왜 느끼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은 내가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가장 어려워하는 그 순간이 항상 운전할 때예요. 왜 이렇게 분들이 많지, 운전하는데? Good luck, everybody else! 저는 제 안전을 위협받을 때 되게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습해보고 있어요. 그 순간순간들에 내가 왜 지금 이 순간에 화를 내고 있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거는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떤 계기로 특정 사건을 겪으면은 어떻게 반응을 하도록 우리가 이미 길들여져 있어요. 그 컨디셔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뭐 험한 운전을 하는 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실제 우리 아버지는 그러진 않으셨지만 막 화를 내는 걸 제가 봤어요. 어린 나이 때. 그게 이제 저한테 각인이 되고, 저도 나중에 비슷한 사건을 겪었을 때 저도 똑같이 화를 내요. 그럼 그게 제 마인드에서 이제 이게 청사진이 되는 거예요. 청사진. 그래서 추후에 비슷한 사건을 겪게 되면은 그 이미 그려진 청사진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도록 우리 몸이 길들여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 인식을 정확히 한다면은 그런 일이 잘 벌어지지 않겠죠.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이 내가 왜 느끼는 건지, 그 감정을 내가 도대체 왜 이걸 가지고 화를 낼까? 이게 화를 낼 만한 일인가? 만약에 아니라면 다음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면은 내가 내 감정의 그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일은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자기 인식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를 꾸준히 하게 되면은 내가 나를 온전히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사실은, 이걸 가지고 평가를 내리면 안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순간에 화를 못 참아. 난 참 한심한 사람이구나.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피할 수 없는 사람의 그 감정이고 그런 반응이라는 거를 잊지 말고 그냥 내가 이렇구나 라고 알기만 하면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나를 그렇게 객관적으로 온전히 인지하고 다른 사람을 인지하듯이 그렇게 인지할 수 있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건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나의 단점을 꼬집어요. 야, 너는 뭐 평소에 뭐 이러잖아. 넌 뭐 끈기가 없잖아. 그걸 가지고 상처를 받지 않게 돼요, 점점. 왜냐하면 나도 그거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말이 맞아.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못하는 건 무엇인지, 내 성격상의 결함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인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내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니면 설령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건설적인 비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저도 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은 이런 악성 댓글 같은 것들도 달리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도 만약에 내가 온전히 자기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별로 상처가 되질 않아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언급한 나의 단점이라든가 나에 대한 비난 이런 거를 나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아니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런 비판들도 다 내가 수용하고 거기에서 내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나를 인지하지 않고 그런 비판을 듣게 되면 그냥 그게 상처가 돼요. 그냥 아픈 거야 이게. 왜냐?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온전히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 생각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난을 들으면은 비난이 실제 정당한 비난이라 할 때 내가 그리고 있는 내 모습이 실제 내 모습하고와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일을 할 때 있어서도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거를 자기 인식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으면은 내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잘하는 부분에 내가 노력과 시간을 많이 쏟을 수도 있고 하여간 자기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내가 건설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자기인식을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 자존감과 자존심 얘기했을 때랑 비슷한데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해요. 제일 좋은 게 아침에 자고 일어난 직후 또는 내가 잠들기 한 30분 전 모든 이런 내 주위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치워놓고 특히 이 핸드폰, 스마트폰 좀 치우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보면서 내가 요즘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 왜 이걸 느끼고 있을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순간순간 내가 특정 감정을 느낄 때 내가 화가 난다거나 아니면 좌절감을 느낀다거나 슬픔을 느낀다거나 뭐 기쁨을 느낀다거나 이럴 때 그 순간에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을 거예요. 보다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게 가능해지게 됩니다. 내가 내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내가 보다 능동적으로 내 감정을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주도적인 삶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로 이 자기 인식을 하는 것 자체가 흔히 말하는 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능이라는 거에 바로 뿌리예요. 이게 감성지능. 감성지능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지능이에요.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그 지능. 사람이 왜 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공감 능력이 높대요. 왜냐하면 내 감정을 이해하는데 능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거,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일 때 느끼고 있는 감정이 무엇일지 이런 거를 이해하는데 되게 능해지게 된대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이제 원만하고 또 특히 이제 성공적인 사람들 중에서 이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이거의 뿌리는 바로 자기인식이에요. 자기인식.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러는가? 내가 잘하는 건 뭐고 내가 못하는 건 뭐고 내 장단점은 뭐고 나를 마치 외부인이 보는 것처럼 제3자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자기인식이. 그래서 우리가 보다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인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인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나 스스로를 살펴보고 모니터링할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둘째로는 내가 특정 감정을 느낄 때 이거를 의식적으로 알아채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진짜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저도 뭐 공부를 할 게 되게 많고 이거에 노력은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화가 치밀 때, 특히 운전할 때,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감정을 컨트롤하는 끈을 놓게 되면 그게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그 화를 못 참고 이러면은, 특히 운전할 때 대표적으로. 그래서 저도 나름 이렇게 수련한다 생각하고 이거를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이거를 매일매일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제3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인식을 하려면은. 마치 다른 사람 공부하듯이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나 자신을 의식적으로 들여다보고. 자, 자기 인식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어느새 구독자가 5,000명이 넘었어요. 좀 믿기지가 않는데, 이 자기 인식, 특히 이 심리학 뭐 공부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분명히 전공자들이나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또 부수적으로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알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에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진이었습니다. 원진아.